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반 공영방송에서는 듣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인천의 짠물 이야기,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 시민 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광입니다. 이렇듯 인천 시민 팟은 인천 지역의 작은 울림통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이 7월 19일인데요. 8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1부는 한 주간 이슈 브리핑, 인천의 주요한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담도록 하고요. 두 번째 2부 순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반기 시장 평가 그리고 전반기 시의회 평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전반기 2청년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천 이야기, 오늘은 인천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주간 이슈 브리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주간 이슈 브리핑을 초대 손님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인천 여성의 전화 대표이시고 그리고 젠더 고물상 연구원이신 김성미경 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정 게스트로 우리 강병수 전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현직 시의원이죠. 이항구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간 이슈 브리핑 김성미경 위원이 처음 오셨는데요. 일단 그 젠더 고물상 연구소 참 이야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젠더 고물상 연구소. 예. 젠더라고 하는 말도 기본적으로 어렵지만 어려운데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것 같아요. 네. 성별이라고 하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네. 해서 젠더라고 성이 아니라 젠더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역할, 여성성, 남성성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젠더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네. 고물상은 이미 그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된 거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너무 식상하고 지겹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고물 안에 보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고물을 보물로 만드는, 그래서 그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현장 연구 활동가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참 이게 듣고 나니까 멋있잖아요. 어서 있는데 잘 안 정확히 들어오진 않습니다. 네. 서서히 알려드리마. 근데 고물상이 현장에 있나요? 아니면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고물상이에요? 그렇죠. 모인 사람들이 다 고물들이에요. 아, 그래서 모인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고물들 이렇게 부릅니다. 왕고물 뭐. 그런 고물에서 보물을 찾는, 그렇죠. 그걸 연구하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간 인천 이슈 브리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중요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좀 알고 넘어가면 되게 좋을 내용을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네. 어떤 이슈를 좀 갖고 오셨나요? 네,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데요. 이 팟캐스트 때문에 뉴스를 보게 된대요. 보다 보니까 진짜 남구리 시끌시끌하구나. 인천 남구요? 네. 이렇게 남구에 뭐가 있나요? 글쎄요.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예. 그 남구에서 시끄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은 7월 14일 날 박우섭 남구청장님의 탈당계 제출 해프닝입니다. 이분이 14일 날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하라고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공표를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어제죠. 7월 18일 날 인천시당위원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탈당을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남춘, 윤관석 의원과 함께 인천시당위원장으로 3파전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시당위원장 출마 포석을 위한 쇼가 아니었나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우석 부청장이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도 우리 내부에서는 그건 탈당이 된 거다. 탈당이 되지 않은 거다. 이건 또 다른 무슨 시당위원장이나 또는 인천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이다. 논란이 많았는데 강병수 의원님. 제가 그날은 분명히 탈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예언 이렇게 하셨죠. 예. 그랬더니 제 결과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탈당을 할 의사가 있었으면 정치 활동을 한두에 한 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구청장만 3번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한나라당 때 한 번 하셨고 당을 바꿔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뭐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2번 하셨는데 탈당계 내는 방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정식 탈당계가 아닌 이름하고 해서 탈당계 비슷한 걸로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뉴스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출하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네.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예. 현 더불어민주당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그래서 탈당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다가 밝히셨기 때문에 그건 탈당할 의사가 아니고 중앙당의 어떤 항의 표시 네. 예, 그리고 자기의 존재 과시 이렇게 보여줘서 저는 탈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미 한번 민주당에 있다가 한나라당에 가서 구청장을 하시면서 다시 민주당으로 오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많은 고초와 서름을 당하셔서 네. 간신히 자리를 잡았는데 또 탈당하면 그럼 이제 국민의당을 가거나 아니면 저희 정의당을 오셔야 됩니다. 정의당에 오실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무소속을 가지고 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도전을 할 정도로 젊으신 분은 아니고 이미 60대 훨씬 넘으신 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포석에 의해서 좀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봐주는 거네요. 그 포석까지는 저는 얘기 안 했고요. 오늘 얘기해봤는데 어쨌든 탈당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지난번에 이하구 의원이 그 포석 같은 걸 좀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 항의성이라는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요. 제가 지난 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탈당을 하든 탈당을 하지 않든 이미 대통령 선거와 인천시장 선거에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는 다른 길을 이제 간다라는 분명한 선언이라고 저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결과론적으로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탈당에 지출했다가 결과론적으로 시당위원장이 출마하는 것. 그럼 결과론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출마를 예상하신 분이 지금 아까 언급하신 대로 박남춘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까지 하면 이제 3파전이 되는 이제 3파전이 되는 거죠. 8월에 선거가 있죠 아마? 네, 8월 말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귀추가 좀 주목되는. 그래도 지난번 저희 팟캐스트하고 지역의 정가에 있는 몇 사람들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신현한 전 시의원의 지역위원장의 단독 결정, 그러니까 경선하지 않고 지역위원장에 임명하는 건에 대한 항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야권 단일 후보에게 밀려서 출마도 못 해보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 좀 오랫동안 그 지역에 민주당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구을 지역위원장을 신현하는 의원에게 경선 없이 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우리 박수호 부총장이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탈당까지 간 것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약간 좀 과도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하여간 뭐 굉장히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간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한편도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다음에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박우석 구청장 한번 모시고 한번 그런 전반적인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네. 해도 될까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으로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뭐 연극을 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70년대 우리 이제 대학 문화에서 탈춤, 민속문화 등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노래, 뭐 김민기 씨라든가 이런 다 그 그룹 중에 굉장히 리더급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운동 1세대 분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연호무대도 하시고 문화예술 운동으로 성장하신 분인데 그런 쇼맨십 내지는 문화예술성하고 이번에 탈당계 제출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걸로. 관계가 없는 걸로. 네. 원래 어제가 그 탈당 기자회견이었죠. 그러니까 쇼가 아니고 실제로 탈당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기자회견을 이제 예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마 인천 지역의 지난 총선 때 지역위원장을 이제 신현한 전 시의원한테 보장해주겠다라고 했던 유력한 정치인들이 아마 강력하게 박우석 총장님을 설득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서 이제 마음을 좀 이제 바꾸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당에. 네, 하여간 뭐 시당 위원장에 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는 그때 또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예, 두 번째 소식도 좀 알려주시죠. 네,
역시 남구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7월 18일자 조선일보에 났던 기사예요.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이 공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기사가 났는데요. 4.13 총선 전에 경기도 내 모처에 출마 선언을 했던 예비 후보에게 출마 지역을 변경하면서 회유했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다는 얘기가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말 아니었을까요? 나는 누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지난번 총선 전에도 이 그 김무성 전 그 대표의 어떤 통화 내역 공개되면서 결국은 공천도 못 받고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하여튼 그 굉장히 하여튼 화제의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문제는 정말 지난번 그 김무성 대표에게 했던 막말 파동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이긴 하셨죠, 그분이. 그렇지만 뭐 그 공천을 신청하는 예비 후보에게 지역구를 옮기라 마라 할 어떠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네. 대통령 뜻을 거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뜻을 거스린다면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정보에 관한 그 개인의 어떤 협박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 정보성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한 거예요. 대통령 뜻과 하나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니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본인의 위치가 그런 걸 조정하거나 권유할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막말보다 훨씬 큰 대통령을 빙자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시켜서 했거나 이 협박적 정치 발언을 한 거죠. 이분이 하여튼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불과 뭐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예. 다시 복당하자마자 또 이렇게 주요 화제 이슈가 돼가지고 다시 탈당 내지는 다시 제명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인천의 국회의원 중에 하여튼 중앙 이슈에는 항상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 또 하나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야기 하기 전에요. 네. 저는 지금 불현듯 든 생각인데 남구을 지역 주민들이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의 분란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정치인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제 도시철 2호선이 개통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2호선 개통을 앞두고 문제점이 많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개통 일자를 맞추려고 열차 숫자를 줄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하철 2호선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표기가 오류투성이고 그래서 그 시의회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 결과 제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존의 경전철보다 10km 빠른 반면에 진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시민의 목숨을 안보하고 있는 교통수단인데요. 따지면 이게 인천 지하철 2호선인데요. 이게 지금 이번 주말에 개통이죠? 제가 알기로는 7월 30일인가? 예, 7월 30일 날 개통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하여튼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차량도 2차량뿐이 안 되고 또 이게 무인으로 또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요새 안전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는 상황에서 그쪽 교통공사 쪽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뭐 의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이 개통 날짜를 이제 예상을 하고 이미 확정해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우리 시내버스 노선도 이번에 정의원 개편했잖아요. 네. 이미 이러한 행정 체계로 이게 다 준비를 하고 가다 보니까 지금 그 날짜대로 이제 개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것이 무인 차량으로서 개통했을 때 어떤 변수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하다
또 여러 변수에 대해서 운영이나 이런 비상대책 이런 것들이 철저하다라고 하는 거를 아직 확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시운전 점검 결과라든가 이런 걸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기 근데 때문에. 일단 차량이 지금 두 차량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 차량이 보통 6개 정도 되는 걸로 네, 되는데 그렇죠. 두 차량으로 하다가 그것도 무인인데 그리고 제가 원래 6대 시의원 때 보고받은 바로는 그때 4대가 기본이었습니다. 네. 4대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원래 이제 두 차량이 기본이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에 2대를 이제 더 붙이겠다. 이게 이제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 현재 역사라든가 이거는 차량 4대까지 붙일 수 있는 이제 공사는 다 끝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차량이 4대를 붙일 수 있는 예비차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현재 이게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도 2량밖에 운행을 아니, 못한다는 예비차가 문제가 있고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게 만약에 이 차량이 어떤 고장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현재 그 운행 시간 이런 부분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4대 출퇴근 시간에 4대가 있어야 그 이제 3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럼 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무인 시스템이니까 막 몰려서 타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4대가 아니라 2대씩 운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 한 200명 정도 타는데 그 한역에서 200명을 한꺼번에 타진 않지만 29개 역인가요? 그렇게 쭉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군데에서 주요한 지점에서 확 몰려 타는 거를 못 막으면 그러면 승차 그 정원 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면 고장 요인이 발생하는데 기관사도 없고 안전 요원도 역사마다 한 명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불안한 거죠. 여러 가지 좀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원래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인천시의 대중교통 노선도 다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불가피하게 지금 7월 30일로 하는데 제가 하여튼 뭐 어떤 그런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생각해야 될 텐데 개통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40일 동안의 시운전을 해서 여기 통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40일 시운전 결과가 이제 가 있는 거죠. 시운전에서 문제가 생긴 걸 조치를 한 이런 40일 내용들이 동안 시운전. 6월 1일서부터 7월 10일까지 시운전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 거를 조치를 이제 한 결과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그 교통안전공단이 이걸 가지고 개통을 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의견을 첨부해서 국토부에다 네. 제출을 하면 네. 국토부가 개통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승인 결과가 안 나왔나요? 문제는 제가 이번에 건교에 오자마자 사실은 이 지하철 개통 이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제 이걸 점검을 했는데 7월 30일이 개통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아직 국토부 승인 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마 7월 25일이나 26일 이 정도에서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현재 상태에서 시운전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공개했을 때 시운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의 조치가 그게 안전하게 조치가 된 거냐 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논란이 언론에서 막 불지펴지면 교통안전공단이나 국토부로서는 승인을 내주는데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현재는 그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있는 상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여간 참 우리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인천의 재정 부채를 높이는 데 또 결정적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 너무 빨리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와가지고 이제 개통을 해야 될 시기엔 이제 와서 또 안전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돼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안전하게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일단 바라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7월 30일 개통까지 좀 두고 가겠습니다. 아 근데 뭐 불과 열흘 남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한 대한민국인가 우리 시민과 국민이 정말 믿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자기 생업을 유지하고 살아도 될만한 나라인가 그러한 사회인가에 대한 대단히 그 불안정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지하철 2호선 약 2조 원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50%는 국가 예산에서 나왔고요. 나머지
국비가 60%고 아, 지방비가 60%. 40%. 40%가 거의 너무 오래돼가지고 딱 까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1조 원, 우리 인천시 부채 예, 13조 중에서 약 1조 원에 해당되는 게 우리 이 지하철 2호선 때문에 됐는데 지금 이렇게 불안정하고 지금도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시의회에서 정말 이거는 나서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네, 네. 개통해서 바로 한 달 안에 누가 사고가 난다거나 특히 기관사가 없는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그거 정말 불안하죠. 믿어도 되는 거야? 믿을 수 있어? 정말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네. 행정부의 책무죠. 그러니까 이제 무인 시스템이면 그만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분정 기간,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승차해보고 소문이 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보니까 괜찮아. 아니, 믿을만해. 그리고 안전 시스템 다 준비돼 있네.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절차를 밟기도 허겁지겁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이거를 정말 7월 30일 날 꼭 그날 개통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투표할까요? 그 내일 이제 의회 보고하고 의회 이제 시승이 있고 모레는 이제 언론 그 상대로 하는 게 있고요. 25일하고 26일에는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 시승 이런 일정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정도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 우리도 한번 타보죠, 뭐. 그럴까요? 예. 그래서 뭐 상황이 현장 어떤지. 방송하세요, 예. 그러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주간 인천 주간 이슈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와주셔가지고 우리 김선경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다음에 또 재밌을 나와야겠다, 거예요. 안 나와야겠다. 큰 결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재미있는 한 주간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